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1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의 초청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문화 중심지 뉴욕의 특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재고를 주제로 강연해 한인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이 뉴욕을 찾았습니다. 10일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총영사관의 특별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세계문화 중심지 뉴욕의 특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재고라는 제목으로 재미한인들이 세계문화 전시장인 뉴욕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 녹색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준법 정신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고 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뉴욕 일원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본국의 세계화에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해외에서 더 세계인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일주일간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모토로 강연을 나선 이배용 위원장은 13일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연합회가 12일 정기 원례회를 열고 단체 간 소식을 교환한 뒤 한미 FTA 비준 촉구 후원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직능단체 협의회가 1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7월 정기 연례회를 열고 단체 간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날 원례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촉구 집회 및 홍보 후원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각 단체들에게 소상인 지원 정책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민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또 유권자 센터와 같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선거구 재조정 문제와 또 FTA 비준에 관한 그 협정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 직능단체 협의회에서는 이 두 단체를 외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각 단체별 활동 보고 시간에는 최근 의류산업협회로 협회 명칭을 변경한 전 봉제협회 곽우천 회장이 협회 명칭 변경 배경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회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보다 더 회원 확보를 해서 보다 넓고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의류산업협회로 7월 1일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 김영훈 회장은 오는 10월 8일과 9일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진행될 가을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10월 8일, 9일 날 맨하탄에 있는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뉴욕 추석맞이 민속대잔치가 벌써 29회째 접어들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대한민국을 빛내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인경찰협회는 오는 21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들을 위한 사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뉴욕 한인수산인협회는 오늘 24일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회원 야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직능단체 원래의 시간에는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이 참석해 2011 뉴욕주 선거구 조정 개혁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12일 핸즈프리 장치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을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 규정 변경을 통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송수신과 게임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차량에 고정시켜 스피커폰으로 사용하거나 GPS 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법은 서명 즉시 발효됐으며 종전대로 최고 $15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정부 기관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미주 지역 우수 인재 유치 활동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한인 언론 매체는 물론 미국 대학 한인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내고 석사, 박사 학위자들은 물론 영어가 완벽한 한인 2세 출신의 학사 학위자들까지 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연구원은 일반과 책임연구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책임연구원의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일반연구원은 학사 이상 소지자로 분야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와 지역 계량 분석, 공간정보 등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2011년 하반기 정규 직원 채용에 미주 인재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항공, 해양학 등 45개 분야의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정년을 늦추거나 은행 대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아메리카 금융그룹과 노령문제 전문 연구단체인 에이지 웨이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0%는 특히 성년이 된 자녀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재정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던 과거와 크게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방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3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중서부와 남부 등 모두 24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인 1억 5천만 명이 현재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ABC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오클라호마 시티는 12일 기온이 110도를 기록해 20년 만에 최고 기온을 보였으며 14일 연속으로 기온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33일 연속으로 기온이 100도를 넘고 있고 텍사스주 댈러스도 11일 연속으로 100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폭염과 함께 2월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쇠고기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등 3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 과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 창출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18,000명에 그치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각각 맺은 FTA가 미국 내에서 빚어낼 일자리 효과를 각계가 민감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열린 일자리 회담에서 한미 FTA가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FTA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이 한쪽 측면만 생각한 것이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주민 1,100만 명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16억 달러의 구호자금 중 절반밖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회원국들의 조속한 기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로 인해 주민들이 치르는 희생은 재앙의 수준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아프리카의 가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관련 기구 수장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아프리카에 필요한 물자를 기부할 국가와도 개별적으로 접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 때의 지문 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민권자들도 내년부터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일일이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해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한국 내 모든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두 번째 단계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한국 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입국 후 첫 외국인 등록을 할 때 10개의 손가락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조치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IRS가 10일 세금 환급 사기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IRS는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짓 신고를 하게 하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가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IRS 등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 작성 없이 IRS에서 무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나 홍보지를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10년이 됐지만 미국 공항들의 보안 상태는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항에서 제한된 지역으로 들어갔고 약 6,000명의 승객들이 제대로 검색을 받지 않은 채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공항의 결함을 조사하고 있는 제이슨 샤페츠 공화당 의원은 9.11 테러 이후 미국 공항의 보안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지금까지 25,000번 보안 검색이 뚫렸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샤페츠 의원은 이는 457개의 민간 공항에서 공항마다 매년 5번 이상 보안상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놀라운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많은 이민자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인구 센서스 결과 아이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1990년의 26%보다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떨어져 2050년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13%에서 2050년에는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같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들은 증가하는 반면 아이들은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미래 노동력 감소로 인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190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아이들 비중이 40%로 높았던 반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했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조진형 위원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면허교육의 명문 버겐학교에서 부동산과 보험 과정을 모집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반은 7월 11일 개강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2시간 동안 한 달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과 주택자동차보험반도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문의는 201-313-9800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역 한인회 및 영사관을 초청해 상호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7월 7일 오후 7시 강서회관에서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과 안태성 커네티컷 한인회장, 준하경 부총영사와 김흥중 동포 담당 영사 등 총 13명의 주요 임원을 초청해 지역 한인회 간 화합과 결속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전통예술협회가 미국의 최대 내셔널 포크 페스티벌 중 하나인 몬타나 포크 페스티벌에 참가해 흥겨운 풍물놀이로
공연을 시작해 민속무용과 관현악 합주, 설장구 놀이로 많은 타민족 관객들의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계속된 이번 민속축제는 5만 명의 관객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더 리더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감성 인터뷰인 더 리더의 진행자인 저자가 출연자 20인의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리더 20인이 실행한 경영 철학과 인생 철학은 수입된 리더십과는 다른 한국적 토양에서 자라나 우리 몸에 맞는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토종 리더십으로 정상에 오른 리더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도전기와 성공기, 비전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7월 1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풀 꺾였지만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시사 컬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해 7월 들어 여름 휴가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직장별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자칫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려 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무면허 운전과 안전벨트 단속은 물론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주 경찰은 휴가 기간 내내 주내 경찰들을 주요 고속도로는 물론 사고 다발 지역 곳곳에 집중 배치하고 음주운전 및 운전 중 휴대폰 통화 등 교통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난폭 운전, 차량 미등록, 안전벨트 미착용 등 각종 불법 운전 행위를 계속해서 엄중 단속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 역시 뉴저지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뉴저지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전체 경찰력의 80%를 동원해 그물망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 법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면 물론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격도 인상됩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진과 함께 명단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당연한 의도적인 사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은 형사범죄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적발되고 나면 벌금이나 알코올 교육 이외에도 면허증 취소도 문제가 되겠지만 비자 문제가 걸린 경우 거의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인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은 형사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며 일단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습관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최 변호사님께서 2010년도에 개정된 신용카드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자 증가에 관련된 새로운 개정법은 그 크레딧 카드 그 어카운트를 오픈한 뒤에 12개월 동안의 이자를 올리지 못하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2월 개후에 이자의 상승률은 1년 이후에 들어간 금액의 액수만큼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경된 사항은 처음 싼 이자로 돈을 빌렸을 경우 그 돈을 갚을 때 가장 이자가 높은 크레딧 카드의 금액에 맞추어서 비용이 산출이 됩니다.
이전에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낮은 이자율 쪽으로 빚을 갚는 방향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가고 비싼 이자율 원금은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부 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크레딧 카드 법률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